안녕하십니까? 김학찬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알고 보니까 오늘 중복이더라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날로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음식은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이게요.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복제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우리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저항성이 좀 있어요. 예. 뭐 AI 로봇 시대에 누구를 복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공감하지만 누구를 따라 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우리 같이 이제 남의 말이나 잘 믿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그이 그냥 따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또 비전을 빨리 보게 되는데 보통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이 비즈니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제의 힘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가수의 좋은 노래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복제 시스템에 담기면 엄청난 결과와 영원한 인세가 나온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명가수들이 훌륭한 노래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인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제 시스템에 담느냐 못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발휘하고 있는 에너지가 크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늙었을 때 그 에너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복제 시스템의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제의 힘은 시스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기억나죠? 유명한 명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아마 복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 복제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 미팅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이 시스템을 잘, 타고 또 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어쩌면 인쇄습을 구축하는 것은 리더를 양성하고 리더를 훈련하고 또 리더를 나처럼 복제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없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이 인쇄 수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네트워크가 커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매출이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되면 수입이 증가되고 수입이 증가가 되면 더불어 여행도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상속되는 것이 결국 네트워크에 확장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진정한 인쇄 수입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의 근간에는 반드시 복지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 여기서 리더를 배출해 나가야 됩니다. 그 리더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이 뭐냐면 어, 다른 사업은 어떤 모델이 이
다른 사업은 예, 일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은요, 반드시 이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고 시스템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배우기 어려운 그런 독특한 비즈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음. 그래서 이걸 복제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나를 복제해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 천재들은요. 아, 이걸 왜 이렇게 복제를 하지? 왜 따라서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서 해야지?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어, 이거 따라서만 하면은 내가 네트워크가 커지고 수입이 증가되고 여행도 가고 상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같은 그 인쇄 수입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진짜 배워야 되겠네. 모든 걸 내가 다 걸고 배워야 되겠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걸 너한테 왜 배워? 어, 이거 뭐, 예? 이거 내가 왜 널 따라? 뭐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경우가 거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메이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네트워크가 짧은 시간에 크게 전파됐잖아요. 예, 거기 사회주의에서는 아주 그냥 뭐랄까 수직 계열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면 바로바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나라도 크지만은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의 심성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큰 일들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복제 원리는 이제 일반 사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좀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일반 사업은 여기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나의 목과 조직의 목, 파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예. 여기에 너무나 익숙하죠. 이게 내가 어떤 식당이 잘 된다면 식당도 개업하려고 하고요. 커피숍이 잘 된다면 커피숍을 개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커피숍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까요? 내가 먹는 파이는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 일정하고 면적이 일정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 내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로섬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로섬 법칙. 그러니까 윈도우스 누군가 하나 죽어야만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남들이 다 안 돼야 내가 다 이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게 이 일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거의 많은 부분이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이런 환경에서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볼 수도 있어요. 오해 없이. 그러나 다른 사업을 해보지 않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실증을 느끼거나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이 사업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은 뭘까? 이런 사업이 없어. 윈윈 사업이 어디 있어? 남을 뭉개야 내가 잘 되는 사업이고 남들이 안 해야 내가 잘 되는 사업인데 이게 누군가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성공해서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 개념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의미를 파악해서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끈기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예요. 어. 그래서 시스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서 진성성을 가지고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30년 하면서 뭐 누구보다도 거절을 많이 당해본 사람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동기부여가 오히려 커져요. 그죠? 우리가 랠리나 세미나나 OS 할 때 사람이 많이 오면 동기부여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식당 하는 사람들 그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업이 동기부여 더 커지면서 나의 몫이 커지고 조직의 몫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다 해가지고 수학 최종의 법칙이 적용되는 플러스성 게임이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예, 윈윈 사업이다, 윈윈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사업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 가장 핏줄을 같이 형제를 타고난 형제들 이거 안 믿어요. 그건 팔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는 행인도요, 꿈이 크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 하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기웃기웃하다가 오히려 내가 알리려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비전 크게 보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 보면은 부자는 딸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공하는 사람은 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비즈니스고 그런 사람 찾아서 성공시키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수학 체증의 법칙,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업하는 기업가들과 거의 동등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적이 돼요, 이게. 예. 그게 누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누적 사업은 결국은 시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어, 내 네트워크가 커지고 우상향으로 수입이 창출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것이잖아요. 누게 아니잖아요. 어, 직장 생활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얻어 진급을 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사자 붙은 그런 직책, 직업도 내게 내 거긴 하지만은 어느 일정 시점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 내 거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그 수입이 상승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이 성장되거나 짧은 시간에 굴이 막 커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그 많은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투자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아메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꾸준히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집중력도 필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이고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꾸준히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터득한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기부여가와 리더십 대가들의 어떤 조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고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 연봉이 몇백억씩 막 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좀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음.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복제하라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그래서 성공을 해 달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에이비어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공한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업라인, 여러분 스폰서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뭐 덱스터 예고도 그렇게 얘기했고, 니치도 대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리 아메 사업에 성공한 사람 말고 다른 분야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덱스터 예고는 60년 가까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맺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이 화려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히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핸디캡도 있고 이런 분이 58년 이상을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어요? 좌절되고 실망되고 거절은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많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크게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의 툴을 만든 게 바로 이 복제 시스템입니다. 이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백만장者탄생시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25년 전에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덱스터에그를 만나가지고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싱킹빅 그룹이 이제 태동하게 된 거고, 싱킹빅 그룹의 100여 조의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배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김종인 사장님 제가 아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 우린 같이 갔었어요. 거기도 같이 가셨는데 그 덱스터의 그 책상 위에 더 매직 오브 싱킹이라는 책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김종인 사장님은 거기서 우리 그룹의 이름을 싱킹빅이라고 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도 깜짝 놀란 거죠. 다르구나, 역시. 리더는 리더의 생각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공한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도 복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제까지 이제 복제를 해왔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파트너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그분들을 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본보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래시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는 10%다. 타고난 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원래 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어, 위기하다 길러진 리더가 5%다. 이래저래 뭐 어려운 좌충우돌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5%다. 그런데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한 리더가 85%라면 거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 복제된 리더가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본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된 리더가 80% 나오니까 우리 그룹에는 스폰서도 있고 상위 리더도 있고 업라인도 있고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시스템도 있고 이런 부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복제만 한다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주부도 우리 같은 직장인도 우리 뭐 평범한 자영업자들도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두 번째는 상위 리더들이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잖아요. 파트너이면서 스폰서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어, 우리는 반드시 상위 리더가 인정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주문합니다. 아, 여러분들 업라인이 사장님 진짜 잘해. 사장님은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어. 정말 사장님이 그 본보이고 모범적이고 그냥 잘 복제하고 있어. 아마 사장님 파트너들이 아마 사장 그룹이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 리더가 있다면은 아마 그 그룹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에, 내 생각은 좀 접어두고 스폰서의 생각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스폰서 생각이 아니라 덱스터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제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확실한 분이 있죠. 그죠? 잘 안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근데 우리 여기 듣는 분들은 다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이제까지 해오시고 또 사업을 해나가시지만 이제 막 사업을 하시거나 비전을 막 보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안 따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MBM을 한다고 하면 뭐 그건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라서 해. 어떤 데 보면 이제 OSR 오게 되면 기립박수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고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
제가 초창기에 처음 세미나 갔을 때 박수도 안 치고 기립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접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박수를 치냐, 이거 여기 와가지고. 응? 난 스폰서가 가자고 온 것뿐인데, 이 사람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립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뭔데? 어, 저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어, 뭐 우리가 무슨 누구를 뭐 이렇게 존경받아서 기립하고 박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런 시스템에 그런 게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도 파트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죠? 어떤 경외감을 줘야만이 또 우리가 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리더들은 그냥 따라서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내가 성공하면서도 그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런, 어느덧 내가 따라서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사업이 많은 거절을 통해서 성공한 스폰서나 업라인들,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비로소 그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기게 되고, 기립을 하게 되고, 우러나오는 박수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로라고 했는데 뭐냐, 참고로 하나로 꿈의 크기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사로라고 제가 한번 이 제목을 정해 본 거예요. 여긴 스폰서의 어떤 경험, 음, 스폰서의 경험은 참고로 하는 것이지 스폰서의 경험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폰서의 경험을 내가 듣게 되면은 내가 참고하면서 내가 똑같은 유형이 어떤 생기게 되겠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스폰서는 이런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스폰서 따라서 하면 되겠네. 이런 경험을 내가 참고하는 하면 참 좋겠다. 이게 그러면 스폰서라도 다 스폰서의 경험을 다 내가 참고를 하냐? 그거보다도 우리 시스템에서 이런 스폰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스폰서일까? 아, 여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시스템대로 하는 리더. 우리 스폰서는 시스템에 아주 충성을 해. 세 번째는 정말 에, 올바르게 사업하는 리더들, 그죠? 올바르게 사업하는 리더들을 우리가 그런 리더가 있다면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좀 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세계인데 정신세계는 하나로 가야 돼요. 덱스터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김종규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각 그룹의 어떤 그 보드 멤버들 그다음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들 그 상위 리더들이죠. 그분들의 그 이 세계가 전부 하나로 내려가는 예,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내려가는 그 이 하나가 돼야만이 복제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지면은 파트너는 더 혼란이 오게 되죠. 그 파트너가 또 혼란이 오니까 그 밑에 파트너도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뎁스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생활 하나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의 행동력은 나의 꿈의 크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가겠다면 다이아몬드 크기만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C로 가려면 FC 크기만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크라운 엠버서더 가겠다면 크라운 엠버서더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꿈의 크기만큼 맘, 정말 열심히 뛰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복제해라. 이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뭐 MBS란과 MBM은 이제 멘탈의 부분이지만은 고개로 같은 거, 텐코어 이런 부분은 모델을 하는 위한 시스템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그 예, 우리 복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복제 속성에는 일관성, 지속성, 반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복제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다, 이게. 어.
왜냐하면 복제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실제 해보려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 이게 뭘 똑같은 일을 반복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래서 내가 축구의 1인자가 되겠다면 축구를 20년, 30년 동안 공만 차잖아요. 이게 공이 좋아야만이, 차는 게 좋아야만이 축구를 계속하는 거지.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다양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을 텐데 하나는 계속 한다는 것은 뭔가 사명감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걸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복제는 뭐냐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림 없이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일이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내 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고 텍스트에 그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꿈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 근데 나의 스폰서와 이 시스템 외에는 뭔 밖에 나가게 되면 나의 꿈을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오디오 듣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라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의 꿈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변 상황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내 꿈, 내 가족의 행복, 나의 목표, 어, 여기에 집중하는 거. 성공할 때까지. 이런 분들이 아마 복제가 쉽게 될 것이고 그 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도 또 쉽게 복제해 나가는 것을 본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성, 그냥 꾸준함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성공도 어떤 부자 길도 순간에 되는 일은 복권 당첨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 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은 장기 시간 투자가 필수입니다. 음. 반드시 우상향 성장과 수입이 원칙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라 기업가예요. 사업은 뭐 이 슈퍼마켓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에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뭐야 세탁소 하는 사람도 사업이에요. 근데 기업가는 그거 달라요. 기업가는 어떤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해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업가 마인드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스폰서가 필요하고, 팀웍성에서 꾸준히 우리가 이것을 복제하고 배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음. 그래서 내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잘 성장이 안 됐다고 실망할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업이니까. 사업가 마인드를 키워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 사과나무도 3년이 돼야만이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 큰 사과나무 옮겨놓으면 사과나무 살아요? 제가 심어보니까 사과나무 쉽지 않더라고요. 사과도 몇 목을 심어야 됩니다. 면목을 심어서 반드시 3년 정도 돼야 한 개, 두 개 열리기 시작하면서 5년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주렁주렁 열려요. 이게. 그리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이런 과실을 얻어야 하듯이 우리 사업도 과실을 얻으려면 제대로 복제시켜야 되고 내가 마인드가 돼야 돼. 그 땅에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왜 나는 사업이 잘 안 될까 실망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왜 복제해야 될까? 왜 우리가 스폰서를 복제해야 될까?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방법대로 앞으로도 5년, 10년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부자가 성공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과 내가 선택한 직업이 옳고 그대로 지금처럼 살아온다면 앞으로도 10년은 내가 백만장자 될 수 있고 성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여기서 이 스템들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재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는데 저는 바보라는 게 멍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뭐든 다 긍정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 어떤 때 보면 바보 소리도 들어요. 어떤 꿈이 허무만해 큰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 예. 근데 너무나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보통 사람들 80%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하려면 상당히 인내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1톤의 흙을 파면은요, 여러분들 금이 몇 그램 나옵니까? 1g에 2g 나온다는 게 그 평균치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데 1톤을 캤는데도 1g도 안 나올 수도 있어. 5톤을 팠는데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1톤을 팠는데 5g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금은이 있다는 거죠. 어. 화투장 48장에서 광이 5개가 왜 있을까? 5개 있어야만이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5개 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토놀이 하면서 한 장 한 장 넣을 때 5장이 계속 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죠? 그 5장 다 넘기고 나면 43장을 누가 넘기겠어? 그냥 엎어버리지.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도 43장까지 넘기고 나면은, 5장 무조건 광이라는 확신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쇼도프런 하고 하다 보면 거절도 많이 당하지만 언젠가는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순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예. 이런 것을 우리 이 게임의 그 의미를 아는 우리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인내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기 꿈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 그럼 반드시 우상향으로 우리는 성공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때 아까 꾸준함이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사업은 평상심이 필요해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평상심. 평상심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또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너무 슬플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런 것을 표정 관리 잘하라는 거지. 그죠? 포카페스를 잘해. 아, 백조의 그 호수의 백조처럼 우리가 유해히 그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 물갈퀴로 열심히 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리더들이 좀 이렇게 보인다면 주변에서 저분처럼 사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생각이 들도록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복. 자, 반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루한 인내가 필요해요. 어. 이 꿈이 있거나 뭔가 확실하게 여기서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이 반복에 대한 재미를 느껴요. 아까 축구 얘기를 들었죠. 축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한번 세계적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젊은이들도 있겠지만은 난 축구가 너무 좋아서 밤새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미친 듯이 뛰다 보니까 이제 선수로 발탁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발탁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세계적 스타가 되겠다고 꿈을 가진 사람은 지쳐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반복은 굉장히 지루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비즈니스 쇼도 플랜을 계속하고 데모를 계속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그죠? 그러나
내가 거절당하면서 쇼트プロ계속 하면은 내 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광이 나온다는 그 희망.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는다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걸 본 사람만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천재들이 하는 일은 천재들이 하는 일을 빼놓고는 큰 성공은 반복에서 비롯된다. 이 천재들은 아주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해. 머리 좋은 사람 반복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반복하는 거 자신 있어. 그렇게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면 네트워크 커지고 네트워크 커지면 내가 수입이 들어오고 인사도 들어오고 또 여행도 가고 상속된다고 하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페달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산삼밭에 산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공자 나온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산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제는 곧 인쇄술이다. 그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추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쇄술이 이제 계속 되고 행복이 추구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 사업에서는 이제 위스와 뎁스가 있어요. 위스와 뎁스는 인정한 보상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한국하면 인정한 보상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스는 폭이에요, 폭. 네 글을 많이 만들어 갔을 때 내 위스가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네그가 많으면 수입이 증대돼요. 근데 네그가 많으면 수입이 증대되는 건 맞지만 결국 인쇄수입하고 거리가 멀을 수가 있어요. 인쇄수입은 바로 뎁스에 있는 거예요. 뎁스라는 뭐냐? 그룹의 키패예요. 안정된 그룹을 가졌을 때 뎁스라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쇄수입은 뎁스에서 나온다. 어. 그래서 이 뎁스가 잘 되려면 바로 복제의 핵심인 팀워크, 시스템, 멘토십,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이 지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는 내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뎁스는 내 노력 플러스 팀워크와 멘토십과 그다음에 시스템의심과 그다음에 그룹의 어떤 그 문화와 적절히 조화되어 있을 때 내 그룹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아까 그 이 녹음기 얘기했듯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이제 복제돼서 이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아시는 분들은 모든 걸 거두절미하면서 나는 오로지 나의 스폰서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겠죠. 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내가 복제해? 내가 왜 따라다니야 돼? 저분이 뭔데?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요.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좀 잘 같이 한번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복제의 핵심이 이제 그 팀워크를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메의 능력은 옳은 일을 지속하는 거 이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죠? 어,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미팅에 참석이 돼야 되겠죠. 왜? 미팅은 성공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요. 이 그래서 미팅의 성공 여부는 바로 팀워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야. 예.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미팅이 있는데 OM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미나가 있는데 나 하나쯤 내가 뭐 세미나 갈 필요 뭐 있어.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 하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처음에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뭐 그거 좋은 얘기죠. 왜냐면 파트너 만나고 소비자 만난다는데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겠어요. 아까 그런 위스 쪽으로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위스가 커지면요. 내가 진짜 몸과 마음이 바빠져요. 나중에 그 걷잡을 수 없어. 어. 그래서 뎁스가 커져야만이 안정된 수입이 되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인쇄 수입을 구축하면서도 내 자유로운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깊이를 아는 분들은 이 팀워크의 중요성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고 스폰서가 밀착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팀워크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워크라는 게 세미나에 가야 되는데 세미나에 내가 오늘 세미나보다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거길 내가 가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빨리 쇼더 프렌드 하고 내 글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안 오는 분이 계세요. 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만일에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거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성공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세미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 세미나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해? 그분이 동기부여 될까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많은 리더분들이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우리가 세미나 장소가 하나의 용광로로 봅시다. 용광로에 이 젖은 장작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활활 타오는 장작을 눈다 한들 그냥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광로가 지글지글 끓고 있어. 근데 내가 밖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 와서 세미나에 와보니까 진짜 열정이 대단하지거든요. 그 거기서 동기 받고 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팀워크의 힘입니다. 이게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도 내 퍼서널을 내가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퍼서널들은 우리 형제 그룹들 다 도와주고 형제 그룹들이 같이 팀워크에 의해서 그분들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자, 58년 동안 덱스터 예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우리 평범한 주부도 평범한 할머니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 그분은 진짜 그렇게 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학력도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말 더듬이에다가 또 트럭 운전사에다가 뭐 그런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 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꿈을 이뤘고 크게 성공했다면 그분 이상의 모든 분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분이 만든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마 박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박사가 아닌 사람은 정부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저 박사만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그룹에 한 주부가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벌써 한 2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센터에 왔는데 아기를 얻고 이렇게 뒤꿈치 들고 강의를 들으신 건데 그분 스폰서가 같이 왔는데 그 스폰서는 안 듣고 그분은 뒤에서 그냥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 스폰서한테 그래서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소비자라고 하면서 여기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평범한 주부가 와서 뒤에서 뒤꿈치 들고 사업장에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해도 사업이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때 내가 차라리 저분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빠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얄팍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주부가 많을까 박사가 많을까 주부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어. 주부를 어렵지만 주부가 성공하고 주부가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1억, 2억 되고 3억 된다면요. 수많은 주부들이 동기부여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도 되고 지금 그 이상의 핀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룹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생각을 잘못했다면 아마 그분은 그런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이 누구든 구분하지 말고 정말 후원을 하라 하는 게 이제 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텍스트가 만든 것을 우리는 정말 잘 복제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개로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여기 듣고자 하는 리더분들은 정말 매일 매일 그 목요일 날 강의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건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미적분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를 알려면 구단을 외워야 하듯이 구단 모르고 인수분해를 못 풀으면 미적분 못 푸는 거예요. 암의 비전을 딱 봤는데 그냥 제품만 팔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팅은 여기 성공하신 분들이 강의하는 미팅은 바로 이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10쿼드에 있고 A스텝. A스텝은 성공의 8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8단계는 안 하는데 이게 바로 MBS예요. 이 MBS가 바로 이 성공의 8단계를 매주 매주 진행하는 것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MBM은 멘탈 부분이야. 그래서 이건 하이핀 보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 저희들의 어떤 경험도 좀 들어가 있고 정신 세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멘토십이잖아요. 야, 멘토십.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멘토라고 주로 얘기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멘토, 영향을 받는 사람은 멘티야. 근데 우리 사업은 멘토와 멘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ABO는 멘토와 멘티 동시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제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나무는 큰 나무에서는 죽어요. 나무는 큰 나무에다가 묘목을 심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멘토십을 받으면 반드시 더 큰 리더가 됩니다. 어. 그래서 성공을 정말 크게 성공하려면 여러분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잖아. 있잖아, 그냥. 그죠? 스폰서도 있고 업라인도 있고 그죠? 어.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 답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일반 사업과 다른 거예요.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마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상식적 판단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 덱스터나 니치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정답이고 그걸 배워서 알려주는 우리 김종수 사장님, 여러분 업라인들이 정답이에요. 여기에 어떤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인간관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신뢰를 무너지게 되면은 복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내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 자자손 안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해나가고 정말 인사평사 구축하면서 노후에도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자자손은 금수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이 무슨 뭐 자존심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한번 우리 어차피 이 사람 만나시니까 배운 대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어렵잖아요. 하나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멘토십은 중요한 게 신뢰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신뢰 기반이 돼야 되는데 신뢰 한번 볼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뢰가 있죠? 우리 니치드버스 6가지 가치 중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인테그리티, 정직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정직과 신뢰를 강조했을까? 제가 또 예전에 MBM 시간에 이걸 또 한번 풀어본 풀어드렸죠, 한번. 예. 계속 전 생각을 많이 해요. 덱스터가 왜 정직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책임감, 겸손, 도덕성, 배려, 매력 등 이게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사람들은 뭘까? 신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뢰성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는 신뢰 경제학이라는 것이죠. 신뢰 경제학. 신뢰 경제학은 뭐냐면 신뢰 수준이 내가 떨어지는 사람은 속도가 2배로 떨어져요. 비용은 2배로 들어. 뭐냐? 내가 신뢰가 떨어진 사람은요, 노력을 2배로 해도 그분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노력을 2배를 하려니까 안 갈 때는 2번, 3번 가야 되니까 비용도 더, 기름값 더 들어가고 밥값도 더 들어가니까 비용도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신뢰가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속도가 빨라져. 그냥 믿음이 가는 거야. 어, 저 사람 하면 그냥 믿어도 돼. 어. 그러니까 빨리
비전을 보고 하니까 내가 두 번 갈까 한 번 가고 그냥 시스템을 딱 태우니까 그대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죠. 이게 신뢰 경제학이에요, 이게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텍스타이거가 아니면 리치 데이버스 사장님이 왜 신뢰와 그다음에 정직에도 이렇게 강조했을까? 어, 이것을 제대로 깨우친다면 느끼고 있다면은 상당한 수준인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실 이거 무슨 뜻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 가치를 깨우치려면은 아마 예, 우리 예,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양대축은 뭘까? 예, 성품이야. 성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 배려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이야. 인격이라 그러죠. 인품이라 그러죠. 이 인격 곱하기 역량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인격이 갖춰지면 신뢰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뭐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모 기업의 최고의 그이 회장님이 하신 말을 제가 메모한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3인을 얘기했어요. 3인. 첫 번째는 사람 인자, 두 번째는 어질 인자, 세 번째 참을 인자를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인자는 뭐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항상 인본 중심으로 생각하라. 우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린 제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정말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어떤 내 제품을 하나 쓰는 사람 정도, 소비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치약 하나 쓰는 사람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치약을 하나 쓰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다 느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버즈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도록 모든 걸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 인본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어지린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사업에서 적합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투자 기관에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해봤죠. 아까도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말도 믿고 막 속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박정우 사장님이 저 사람 예? 그냥 어디 밖에 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저를 못 믿어 했죠. 자, 그러나 저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끝까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그 사람이 나한테 두 개, 세 개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적용돼요. 그분의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안 봐요. 그걸 내가 손해보면 끝납니다. 근데 고의성이 아니고 본인도 실수를 했어. 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를 하니까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어지린자가 왜 기업의 오너가 이런 얘기 했는가를 좀 느끼게 됐고요. 세 번째는 참을인자.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업에서는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여기는 논쟁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부자 살래, 논쟁을 해서 이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리더분들은 논쟁하지 마시고 참고 또 참고 그분이 거부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뵙겠다고 하시니까 또 다음에 뵈러 가야죠. 그죠? 그 사람이 거부한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싫은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저도 요즘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스폰서 생각을 해요. 우리 스폰서가 1년 동안을 거의 6개월 이상을 이틀에 한 번씩 오면서 저한테 실온전 들어가면서 거절을 당했는데 1년 만에 내가 깨달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김학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스폰서의 끈기 인내력이었어요. 강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사님도 만나게 되고 김종사 강의도 듣게 되면서 정말 그 평소에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사람인 그다음에 어질인 참을인 이 세 가지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멘토와 멘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좀 중세 유럽의 사례를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메리카에 크게 성공하려면 세 가지 또 중요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싶어요. 심플리스트 베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어. 가장 단순한 것이 복제하기 가장 쉽다. 그래요. 덱스터에거는 심플리스트 베스트라고 왜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누구도 쉽게 복제하라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야. 이게. 그, 이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복잡한 것도 심플하게 풀어나가고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간단한 것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런 부분도,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접어두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꿈을 이루려면 정말 이루면 우리가 인생도 내 거가 되고 여행도 평생 가게 되고 건강도 정말 좋아지고 일도 평생 하게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나눔도 형성되고 어느덧 제가 30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누구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학찬 씨는 진짜 어, 건강하다. 음. 실질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전 인정합니다. 큰 뉴트럴라이트 덕분이고 항상 꿈을 가지고 살게 되고 우리 또 리더들하고 함께 하게 되고 그죠? 어. 그다음 수입도 암에서 좀 이렇게 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음.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거절당할 때 왜 이 사업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걸 참고 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커요. 이것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2사, 3대까지 계속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잠이 안 와. 남들은 내일 잘릴까 봐 잠이 안 오는데 나는 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이게. 응? 달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스트레스 덜 받게 되니까 건강도 유지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에는 30년 정도 꾸준히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30년은 크라운 안 벗어도 안 돼도 돼요. 다이아몬드만 30년 동안 유지해도요, 여러분들 정말 멋있게 살아요.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30년, 20년 보통 35년 한 사람 다이아몬드들이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유지한 사람이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저 20년 전에 가서 그분들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다이아몬드로 30년을 유지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니까, 이게. 그럼 뭘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뭘 고민을 해요, 여러분도. 뭐 재산을 뭐 10억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1억, 집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아까 인간관계예요. 믿음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들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 가문을 일으키는 리더분들을 믿어주세요. 알아주세요. 그게 나의 성공의 비결이고 그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 심플하게 복제하면 되는 거고요. 복제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따라하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따라하라 그랬어요. 밀착해서 배워라. 이게 도제야. 르네상스 시대에 도제 제도가 있었어. 7년 동안 스폰서의 파트너가 한 일을 묵으면서 배우고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게 도제 제도야. 7년 동안. 이게 멘토와 멘티가 묶여서.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2004년들 노마 여행을 했었을 때 가이드가 한 말이에요. 천재가 어떤 사람이라 걸 알려면은 미켈란젤로를 만나라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이런 천재들이 이런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전 유럽을 문해부를 일으켰던 힘은 바로 그 배경에는 메르치 가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 가문도 더 큰 400년, 500년 동안 엄청난 이 교황을 배출시킬 정도의 엄청난 가문에서 노렌츠라는 멘토가
미켈란젤로를 교육시키면서 계속 그 천재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줬다고. 그게 전 유럽을 확산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 뭘까요? 니츠와 제이가 우리 배경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그 엄청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덱스터 예고 또 우리 김종인 사장 이 탑리더들이 우리를 계속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우리가 도우면서 같이 팀을 이루면서 시스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려면 우리 김종인 사장의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암의 경험 사업에 얼마 전에 저희가 중국 갔었을 때 심천에 45점 한 우리 니칭이라는 세계적 리더가 있죠. 이분이 25년 전에 김종산하고 제가 심천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분을 만났어요. 사실은. 이분도 부인이 의사하고 이분은 컴퓨터 공학 학상가 그래. 예. 이분이 사업 처음 만나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도 한번 초대 갔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싱킹 시스템을 복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룹을 키운 거예요. 이게.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 워낙 땅덩이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룹을 짧은 속도의 시스템을 우리 싱킹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그룹을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왕리카이 그 행사에 갔을 때 거기 들렸다 갔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리더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니칭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김종수 사장님한테 진짜 하늘 같은 우리 국제 스폰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45점 하게 된 것은 우리 김종산 덕분이다. 프랑스도 어디 여기저기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 리더의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된 그 사례를 그때 저희가 직접 그 사람한테 들었죠. 야, 리더분들도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핀업을 하려면 말을 잘 듣는 건 리더가 돼요. 암의 성공의 공통점은 성공한 리더를 따라한다. 내가 스스로 따라갈 때 파트너도 따라가. 내가 따라가지 않은 파트너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한 사람을 위하면 많은 파트너들이 그대로 복잡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암의 쉬운 건 뭐냐면 나의 스폰서 한 사람을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날 따라오고 나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도 옆도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 파트너가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 좋은 난 카톨릭 신자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이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극복한 명문구를 여러분한테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투자도 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속상할 때는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고난의 축복임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마라. 용서하고 마음을 내는 그 어느 추운 겨울날 영면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용인 천주 공연묘지에 이분이 거기에 그날 묻히셨습니다. 저와 박경주 사장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아무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은 없다 하더라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싸우지 마. 용서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서 우리 사업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훌륭한 멘토가 되시면서 멘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